내일 업체 사람들 만나는 거 약속 7시로 정했지? 네. 우리 시간 1시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네. 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대답을 잘했는데 싸가지가 없다니. 최근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과장님이 정리를 했고 제가 오타가 없는지 체크를 하기로 했는데요. 보고서 끝에 점점점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특이한 건 점이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8개 찍는 사람이 있네요. 8개짜리도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다 지웠습니다. 준수 씨, 이게 뭐야? 내가 점 찍어놓은 거 이거 왜 지웠어? 이거 점 개수 이거 다 의미 있는 거란 말이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고객님들을 안내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고객님, 오늘 그 상품은 다 나가서 없으세요. 오늘까지만 무이자 할부 가능하세요. 동생 저녁 먹고 들어오세요. 집에서만이라도 똑바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노하우와 스킬들을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전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3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말투가 무미건조합니다. 이 말 저 말 붙이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할 말만 하는 성격인데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용, 욤, 당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처음엔 다들 왜 이렇게 차갑냐고 하지만 저를 계속 겪다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적응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장님만 이런 저한테 적응을 못하네요. 너 어제 내가 시킨 일 다 했어? 네, 여기 있습니다. 뭐야, 이 부분은 왜 안 돼 있어? 어제 내가 확인하라 그랬잖아. 담당자가 휴가라 전화 안 받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휴가 간 게 자랑이야?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너 말투 그렇게 재수없게 하지 말랬지? 담당자 휴가한 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안 봤는데 어쩌라는 건지 저보고 재수없다고 하는데 저는 차장님이 더 재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차장님이 깨톡을 보냈더라고요. 내일 업체 사람들 만나는 거 약속 7시로 정했지? 네, 우리 시간 1시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네. 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대답을 잘했는데 싸가지가 없다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차장님이 이상한 건가요? 네. 이럴 때 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내부로 하신 거 아니에요? 네로 했습니다. 네로 했어요. 네. 네. 약속 7시로 정했지? 네. 우리 시간 1시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 네. 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아마 여기도 네라고 했을 거예요. 뭔가 초창기 AI랑 대화하는 그래서 랩이 필요한 겁니다. 챗봇. 심심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문자 보내면.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대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네하고 물결이 없어요. 물결이든 느낌표든 점점이든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만 봤을 때 네. 이분이 잘못인가요? 차장님이 잘못인가요? 누가 잘못이라고 볼 수 이거 없는 게 저는 뭐 두 분 다 본인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각자 그 뭐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네. 각자 성향이 안 맞아요. 근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뭐 차장님만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좀 이러면 꼰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착한 부장님인데. 착한 부장인데 착한 근데 어쨌든 그 사연 주신 분께서는 적어도 좀 차장에게 맞춰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너의 성향을 바꿔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물감이나 하나만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희생은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면에서 말씀드릴 때도 뭔가 이렇게 뭐 휴가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휴가 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표정이라도 그 정도의 조그만 노력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노력. 네. 근데 아마 제가 아는데 이분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생각해봤을 때 일단 차장님이랑 두 분이서 깨톡을 하지 말 것. 깨톡이 오더라도 전화를 드려서 설명할 것. 첫 번째 전쟁이고요. 좋은 방법. 두 번째, 아까 핵심만 빨리빨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러저러 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시키셔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네.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또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이분은. 근데 휴가라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투 재수 없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그냥 결론만 딱딱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너 알아서 생각하세요가 되니까 윗사람 입장에서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질문에 질문을 해야 본인이 아는 답이 나오니. 저는 그래서 그걸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여기서 이제 네 알겠어요 이런다고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직무가 어떤 이공계 분들에서 정말 어떤 R&D 연구를 하시는 그런 직무인데 부서를 어떤 인문계 쪽에 뭐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이나 공과대 폄하 발언. 그쪽 오늘 명언도 아니고 이거는 아 이거 폄하 발언이 댓글 달린다, 아니라요. 이제. 성향이 이공계 분들은 정말 그 결과나 이런 게 왜냐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폄하 아니에요. 비하 발언. 이공계가 몇 백만 명은 될 텐데.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막이 해봅니다. 하나 깔리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김성우 부장님 본인의 의견입니다. 아닌데 부장님이 조직 내에서 착한 부장님을 표방하시면서 오늘 일본 갔죠, 독도는 우리 땅, 중국 갔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 이공계 당겼어요. 까다니요. 애국자십니다. 그냥. 네네네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씨 나오셨어, 아씨. 과장님. 저는 일단 김 부장님이 얘기하신 두 분이다. 김부태 부장님이 아, 근데 되게 좋아요, 부장님. 나쁜 부장님, 김부장님 부장님. 나쁜 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되게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말투에 그 내 얘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무미건조함에 싸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미건조해서가 아니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할 때 내가 좀 듣기 좋게 잘 정리돼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지 살갑게 얘기하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딱딱딱 시켰어? 했어? 네. 이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거 7시까지 준비해가지고 제가 외부 업체랑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고민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카톡을 뭐 차장님하고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셔야 돼요. 카톡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이. 저희 이분의 성격을 보고 저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느꼈거든요. 한 98% 정도. 이 말 저 말 붙이는 거 안 좋아하고 할 말만 하고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말만 한다. 네,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광역 도발을 저 냈죠.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여닫이 문이면은 뒤에 사람이 오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닫아버려요. 아, 그렇죠. 안 잡아주는 스타일. 이세요? 아마 그럴 이세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뒷달할 때 문을 닫으셨던 것 같아요. 저 좋아하세요? 근데 솔직히 딱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고민을 쓰실 시간에 내에다가 비읍 하나 더 붙이시라는 겁니다. 아, 그거 하면 쉽잖아요. 내부래라. 네. 내부해라. 1시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분은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이분의 성격이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자기 면접에서 반성인가요? 아니 이것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생각하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네.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답만 하는 거죠, 이분은. 상대방이 뭔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걸까를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답변은 잘 하셨잖아요. 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한 답변만 했지 대화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자한테 당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 자신감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분은 지금 차장님이 싫어요. 뭔가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그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명석 씨 이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입되시는 거 보면 취업하시면 되겠는데요? 천천히 생각 좀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사연 임준수 과장님 읽어주시죠. 네. 여기도 3년 차네요. 3년 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매번 점점점을 붙이는 과장님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입사 후 2년 동안 다른 지사에 있다가 3개월 전에 이곳에 왔는데요. 이동 전날에 과장님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준수님
내일 오실 때 이거 저거 요것도 함께 지참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뭔가 굉장히 아련한 느낌의 메시지. 저는 굉장히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웃음. 네, 점점점점. 저 점을 보고 있자니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과장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밝고 명랑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만 보면 저렇게 기운 없고 매사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며 회사에 정말 다니기 싫고 나랑 말하기도 싫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정말 특이합니다. 보고서를 특이하게 쓰길 원해요. 늘 형식 파괴를 외치시죠. 그래서 별의별 형식으로 보고서를 다 써봤죠. 최근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과장님이 정리를 했고 제가 오타가 없는지 체크를 하기로 했는데요. 보고서 끝에 점점점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특이한 건 점이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8개 찍는 사람이 있네요. 8개짜리도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다 지웠습니다. 준수 씨, 이게 뭐야? 내가 점 찍어놓은 거 이거 왜 지웠어? 이거 점 개수 이거 다 의미 있는 거란 말이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날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 제 손으로 직접 점을 다시 찍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손으로. 이제 과장님 때문에 사람 얼굴 위에 있는 점만 봐도 화가 납니다. 과장님이 점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버리게 하고 싶습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야, 겁난 사람이 싫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점이 마음에 안 처음 드네요. 보는 케이스네요. 예. 아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보고서에 점을 왜 찍어 놓는 거예요? 3개, 5개, 8개 다 느낌이 다른 근데 거. 몇 개 찍으면 자동으로 중간 말주임표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3개, 5개, 8개. 8개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 찍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진짜 뭘까? 세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보고서에 점 찍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뭐 채팅이나 대화할 때는 이제 점 많이 찍으신 분들은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뭔가 묘해요 그 느낌이. 네. 별거 아닌데 점만 빼고 읽으면 아무 느낌이 아닌데 네. 점이 딱 들어갔다?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또 의도적으로 점은 사용하거든요. 채팅으로 뭐 이거에서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한다는 느낌을 줄 때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점점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가끔 사용합니다. 그 개수에 컨트롤 좀 하시나요? 네, 의도적으로. 8개 찍어보셨나요? 8개까지 했죠. 저는 3년 차에 2년 동안 다른 지사에 있다 3개월 전에 이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번 적응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보스 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 맞춰보는 굉장한 챌린지일 것 같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점 개수의 의미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그러면 알고 싶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 5개 찍을 때는 언제 쓰시는 거고 8개는 언제 쓰시는 건지 알아야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않겠습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정말 특이한 사람을 맞춰보잖아요. 이런 분을 겪고 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감이 터집니다, 진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쉽지 않은 분들을 한번 모시고 나면은 그렇죠.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서 내가 웬만하면 다 맞춤. 약간 이런 게 생겨서 다른 부서를 간다든지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요. 당신 정도는 내가.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과장님이랑 이랬어. 인간한 것도 하겠네. 약간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3개월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의외로 반대로 좀 아무것도 아닌 맞아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고민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면은 아무리 짬을 어저럽게 먹었어도 6, 7년 이상 드신 거기 때문에 네. 3년 차보다는 그래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고민하는데 답은 못 찾고 그냥 맞춰서 사는 건지. 주변 사람들한테. 나만 혼자 부하면 어떡해요? 팀원이 나 혼자야. 그러면 이제 워크샵 해야죠. 점의 의미하는 우리 보고서의 점의 역할. 해야죠. 워크샵 해야죠. 이거 원데이 워크샵 해야 됩니다. 안면도 가야 됩니다. 그럼요. 안면도를 가야 돼요? 어쩌면 과장님은 본인만의 어떤 그 특성을 본인만의 그 스킬을 그 점으로 뭔가 표현하신 게 아닐까. 저 과장은 뭔가 점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죠. 예. 위로 다 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저 과장은 뭔가 점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 이 점의 의미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더 편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긴 한데. 그 상무님이 보시고 아, 김 과장 여기 점 8개는 이야, 내가 기가 막힌데? 소름이 돋더만.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야,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 오늘 방송 소름이 돋네요, 진짜. 왜 그런 거라면 이를테면 뭐 표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TBD 많이 쓰잖아요. TBD 대신에 점 8개를 찍어 놓은 걸 보고 윗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용도. 너무 양보한다. 아니, 근데 점 말고 이런 특이하게 보고서 쓰시는 분 얘기 혹시 있어요? 저는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약간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아티스트적인 감성이 되게 폭발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PT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모든 PT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잖아요. PPT 파일로 오는데 그냥 이미지예요. 내가 손댈 수 없어. PDF로. 그냥 아니 그냥 다른 그래픽 툴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PPT를 올려놓고 그냥 그걸 띄우는 거예요. 야, 대단한 수고를 굳이 하셔서.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티스트적인 감성을 그렇게 뿜뿜 내보내는 거죠. 그게 있네요. 그 약간 자기만의. 고집, 곤조? 아, 예, 제가 두 번째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네. 그런 거 제가 다 합니다. 김성 부장님이 화내실까봐 또 우리 땅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어차피 대표님이 한번 얘기하고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사연도 주인공께서 조금만 더 양보하시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저도 않을까. 그거 상황 파악을 좀 더 해보셨으면 네네. 좋겠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네, 겁니다. 이유가 있을 네. 겁니다. 그 이유가 알게 되신다면 저희 쪽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점을 왜 찍으셨는지. 상무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다니까. 자, 그럼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김성우 부장님 읽어주시죠.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고객님들을 안내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고객님, 오늘 그 상품은 다 나가서 없으세요. 오늘까지만 무이자 할부 가능하세요?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오늘 그 상품은 나가서 없습니다 하면 고객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데요. 문제는 이걸 집에서도 쓴다는 겁니다. 성우야, 너 동생 성순이 언제 들어온다니? 동생 저녁 먹고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집에서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매일 저에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적을 받아도 그때뿐. 일을 하고 돌아오면 입에 밴 습관 그대로 다시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집에서만이라도 똑바로 말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를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저는 공감이 되네요. 아, 그래요? 진짜요? 공감이 돼요. 저는 회사에 좀 비슷한, 저렇진 않은데 회사 모드가 있잖아요. 살다가 집에 오면 집 모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날이 가끔씩 있어요. 회사에서 쓰던 워딩 그날 하던 거 집에서 그대로 와이프나 애들한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디벨로페와 사이즈 베리에 이제 그런 거를 진짜 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 뭔가요? 그래서 와이프가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진짜. 제가 그날 되게 격정적인 회의를 많이 했다거나 그래갖고 아까 말 진짜 월급채를 계속 썼다거나 하루 종일 쪼았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한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컨센서스 이러고 왔냐고. 그런 비슷한 얘기, 엄마 컨펌 받고 오라고. 그러면 약간 컨펌이 뭐예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게 가끔씩 있어요. 집 모드로 확 안 오는. 방법이 뭐예요? 집에 늦게 가야죠. 신경 좋네요. 털고 가야죠. 신경 써야 되고 집에 늦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웃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았어요, 와이프한테. 그것도 아내분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컴플레인을 하셨군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네. 이렇게 된 거 와이프가 그러니까 화를 내면 그거 좀 그만 써보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가 그 업무를 집에까지 들고 왔구나. 약간 그 감정을. 6시에 놓고 와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왔구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그런 거 보면은 일하는 거 같이.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거든요. 저도 맞아요. 네, 원래 이런 쪽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실 한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동생 저녁 먹고 들어오세요라든가
뭐 고객님 오늘 그 상품은 다 나가서 없으세요 들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게 더 거슬리는데 저도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 높임말을 쓰고 싶은데 잘못 쓰는 거죠, 대상이. 물건한테 맞아요. 높임말을 계속 쓰는 상황인데 그 물건이 없습니다가 어색한 거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없습니다에 마침표를 찍어서 감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니까 어색한 거고 물결을 늘리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아, 그것도 물결이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은 지금 다 나가서 없습니다. 점이 8개 정도 찍었는데요, 지금? 점이 8개 정도. 물결 한 4개 들어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랑 없습니다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건 좀 그렇죠. 예. 아니면 없네요. 네, 없네요. 초반에 얘기했던 그 제스처라든가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단아까체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심정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더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고객 이런 콜센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요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 또 많이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물건에 높임말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분 말대로는 오늘 그 상품은 나가서 없습니다 하면은 고객들이 불편해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품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불편해하는 거는 또 뭔가요? 누가 불편? 아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나름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거는 뭐 물건 없으세요 뭐 이것보다는 물건 없습니다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느끼시는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객들이 들어요. 불편해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불편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약간 뭐 이렇게 된다. 어찌 보면 정말 직업병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친구들 만날 때 뭐 금융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야 이번에 내가 그 프로젝트 맡았는데 이거 힘들어. 그러면 제가 딱 이래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몇 명이서 해? 그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 이렇게 바로 제가 하면 얘가 깜짝 놀라면서 뭐냐고 막 해서 굉장히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 아닐까. 근데 직업병은 어떻게든 집에 오면은 계속 그거를 아마 이분도 생각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뭐 몸이 기억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몸이 정말 기억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이 돼버린 거죠. 어떤 게 회사 생활이고 어떤 게 그 가정 생활인지가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좀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슬픈 사연이에요 이게. 예, 정말 슬퍼요. 맞아요. 예. 남아 있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의 네, 그래서 집에서라도 좀 최대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당장 고쳐지긴 힘들겠지만은 최대한 좀 회사 일은 좀 잊으시고 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이 진짜 마땅히 없어요. 방법을 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뭐딱 혼자 따로 나와서 살면 되죠, 아버지 안 보고. 집에서 냉장고 이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근데 TV 보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되죠. 그렇죠. 저도 집에 가서 말할 일이 거의 네, 없기는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또 명언 오늘 계속 나오시는 띵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좀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분가해라. 분가해라. 분가하든가 집에 늦게 들어가든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든가. 저희가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을 딱 퇴근하실 때 편안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라밸 아닙니까? 네, 워크할 때 그렇죠. 워크하고 라이프할 때 라이프하고 그 밸런스를 좀 긴장을 푸시고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꼭 써야 하는 말, 월급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직장인들 월급 받기 힘들구나. 네. 프로 굽신채도 써가며, 뭐 격동채도 들어가며, 네, 다들 참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죠. 다들 고생하십니다. 자, 앞으로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